제1장 비밀. 명자는 남편 재호의 관 앞에서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45년의 결혼 생활이었다. 그동안 재호는 성실한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적어도 명자가 알기로는 그랬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명자는 재호의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책장 사이사이에서 낡은 편지 봉투들이 나왔다. 호기심에 한 통을 열어보니 여자의 필체로 쓰인 편지였다. 여보, 수진이가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어요. 당신을 닮아서 그런지 참 똑똑해요. 명자의 손이 떨렸다. 수진이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 것이었다. 더 많은 편지들을 뒤져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재호에게는 20년 넘게 만나온 다른 여자가 있었고 그 사이에 딸까지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명자는 중얼거리며 편지를 다시 읽어봤다. 편지 속 여자의 이름은 영미였다. 재호 씨, 오늘도 수진이가 아빠 언제 오냐고 물어봐요. 이제는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명자는 온몸에 힘이 빠졌다. 45년 동안 자신이 알던 남편은 누구였을까? 늦은 출근, 잦은 출장, 주말 골프 모임.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것일까? 명자는 더 깊이 서재를 뒤져봤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이 나왔다. 매월 일정한 금액이 영미라는 이름으로 송금되고 있었다. 금액만 해도 월 200만 원이 넘었다. 20년 동안이면 수억 원의 돈이 빠져나간 것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해야 할 말이 있다고 하셨는데. 명자는 큰아들 상호의 말이 떠올랐다. 재호 씨가 마지막 순간에 무언가 말하려 했던 것 같았지만 의식을 잃고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 다음날 아침 명자는 용기를 내어 편지에 적힌 주소로 향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벨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5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 나타났다. 혹시 영미 씨인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영미는 명자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다. 저는 이재호의 아내 명자입니다. 영미의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댔다. 재호 씨가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영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일주일 전에요. 그런데 재호 씨가 당신과 그리고 수진이라는 아이와. 명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영미는 명자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다. 거실에는 재호 씨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가족 사진이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예쁜 여자아이가 재호 옆에 서 있었다. 수진이는 지금 대학교 3학년이에요. 재호 씨는 아주 좋은 아버지였어요. 영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당신은 20년 넘게 우리 남편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명자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자신이 알던 남편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다. 영미가 조심스럽게 꺼낸 서류에는 재호가 이 집을 영미 명의로 사준 것과 매월 생활비를 지원해온 기록이 있었다. 재호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에게도 할 말이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영미도 재호의 마지막 말을 듣지 못했던 것이다. 명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45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제2장 전야. 명자가 집에 돌아오니 큰아들 상호와 둘째 딸 미영이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명자는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다. 너희 아버지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 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영미와 수진이의 존재를 알렸다. 상호와 미영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미영이 부인했지만 명자가 보여준 편지들과 통장 기록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다. 그럼 그 여자와 아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 하지만 아버지가 20년 넘게 뒷바라지를 해줬으니. 명자의 말에 미영이 펄쩍 뛰었다. 그럼 우리 재산이 그 사람들한테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미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재호가 남긴 재산은 상당했다. 부동산만 해도 시가 50억 원이 넘었고 주식과 예금을 합치면 80억 원에 달했다. 며칠 후 뜻밖의 방문자가 찾아왔다. 영미와 수진이었다. 수진은 재호를 쏙 빼닮은 미인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입니다. 똑똑해 보이는 눈빛이 재호와 똑같았다. 뭘 원하는 거야? 영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재호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를 가족으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수진이도 이제 대학생이고. 상호가 냉정하게 끼어들었다. 법적으로 당신들은 아무 권리가 없어요. 아버지와 결혼하지 않으셨으니까요.
하지만 20년 넘게 사실상 가족으로 살아왔어요. 수진이는 재호 씨의 친딸이고요. 미영이 비웃었다. 친딸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DNA 검사라도 받았나요? 수진의 얼굴이 상기되었다. 제가 아버지 딸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요.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이에요. 상황이 격해지자 명자가 나섰다. 일단 오늘은 그만 들어가세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미와 수진이 돌아간 후 가족회의가 열렸다. 엄마, 절대 안 돼요. 그 사람들한테 한 푼도 줄 수 없어요.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상호도 동의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법적 절차를 밟지 않으신 이상 우리가 인정해줄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재호의 회사 동료가 찾아와서 알려준 소식이었다. 재호 씨가 몇 년 전부터 수진 양을 정식으로 입양하려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서류도 거의 다 준비됐었는데, 입양이요. 명자가 놀라며 물었다. 네, 재호 씨가 저한테 상의하시더라고요. 수진 양이 성인이 되면 정식으로 인정해주고 싶다고. 이 말을 들은 미영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럼 아버지는 우리를 속이고 그 아이를 입양하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명자도 당황스러웠다. 재호가 정말로 수진이를 정식 가족으로 받아들이려 했다면 이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계획적인 이중생활이었다. 다음날 영미에게서 전화가 왔다. 명자 씨, 저희도 재호 씨가 남긴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20년 동안 함께 살았고 수진이는 재호 씨의 친딸이에요.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명자는 현실을 깨달았다. 이제 가족들 사이에 피 비린내 나는 재산 다툼이 시작될 것이었다. 남편의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던 고통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화 이어집니다.